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올해 한 해도 저물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 지식층 혹은 정치권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있고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그 지식층이나 제도권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든 안 차리든 올해 한 해 정말 숨가쁜 반전의 반전이 맞물렸습니다. 올해 한 해에 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그 변화들을 5개 이슈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우리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조뱅 썰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교수님. 네. 올해 한 해, 올해에 5개 정도로 이제 주요 키워드를 만약에 이슈 키워드예요. 예, 예. 이슈, 그러니까 트렌드죠. 네, 그렇죠. 2018 트렌드네. 예, 예. 2018 트렌드, 예, 핵심 예. 트렌드. 예, 예. 를 5개를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워딩을 할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새 북벽두부터 김정은이가 변화 국제사회로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남북 합작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문재인의 분홍빛 꿈. 했겠죠. 왜냐하면은 뭐 평창 올림픽인데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그 바로 이제 이 벚꽃 피고 지나고 난 뒤에 예, 예. 실록이 나올 때 4.27 한반도 판문점 선언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미국 그 정상회담 발표됐고 그 다음에 6.12 그 지방선거 대성이 아니 이건 뭐 완전히 싹쓸이를 했죠. 싹쓸이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 그 안으로 청와대 비서실 안으로 조국작인지 뭐 조국이 조국을 망치는 안이 나왔죠.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게 뜻도 보지도 못하는 표현이 들어간 헌법이 또 헌법 개헌안이 되고 네. 또 뭐 어쨌든 다행히 네. 뭐 결사항전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시켰죠.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전반전에는 그야말로 뭐 연말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분홍빛 꿈에 취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런 말 하기 좀 쫄았고 이거 정말 세상 완전 뒤집힌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지금도 뭐 걱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나니까 전부 꿈이고 거짓말이고 변명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오늘쯤 되니까 허겁지겁이에요. 문재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2018년 6월 중순 정도까지 그러니까 2018년의 전반기를 보면 완전히 문재인의 분홍빛 꿈이 지배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 마술처럼.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말로 한반도 운전자고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운전자고 문재인 덕분에 우리가 전쟁으로 안 가고 평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문재인의 시다발의 조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딱 지휘해가지고 PD를 해서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근사한 최고 나라님으로 그렇죠. 띄워주고 요새 쟤들 최고 나라님이라고 얘기하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하나 더 있죠. 그 어린 살인마가 젠틀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돈을 탁 주고 악수하고 잘해봐 그러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쫄았어요. 그 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까지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쪽의 그 우파 혹은 뭐 보수 성향의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미국 나쁜 나라 트럼프 개객기 이 소리가 막 나왔잖아요. 그때는. 요새까지 나왔죠. 이게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조연으로 연출해서 김정은을 띄워주는 거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막 한반도 운전자론 진짜 하는 것처럼 되고 네. 뭐 나라는 이상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거 지금 미국이 뭐 하는 조식이야 그래가지고 트럼프 개객기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돌이켜서 보면 미국이 전체를 튜닝하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미중 전쟁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4%대 성장이 확실히 지니까 이제 7월부터 완전히 이제 겨울이 와 버리죠. 문재인 입장에서 겨울이 온 거거든 한꺼번에. 한꺼번에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슈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미중 전쟁 세기의 21세기를 규정하는 미중 전쟁, 문명을 규정하는 미중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진행되는. 그렇죠. 이게 미중 전쟁의 지금 뭐 발발. 우리가 아마 제가 우리 저 박주필 이 프로에 같이 합류를 한 게 하반기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지금까지 주로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냐를 이야기를 했죠. 이 전쟁이. 이 전쟁이.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관세 전쟁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전쟁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고 거기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거 전면적인 저항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하자면 스스로 미국의 카드에 적응해 나가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정치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쉘 오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단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북아로 보면은 북한 비핵화라고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평양 붕괴, 평양을 정리를 해야 미중 전쟁의 구도가 진행이 되는 걸로 가장 긴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제 너무 복잡하고 큰 판이라 이제 에너지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북한 해방 프로젝트는 이제 다시 다른 이제 그 제목으로 다른 이슈로 다뤄보고요. 미중 전쟁의 진행 과정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중 전쟁 7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 달에 그 미중 전쟁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관세 처음에 340억 달러 했거든요. 340억 달러 7월에 하니까 그리고 그때 헬싱키에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른바 강경 매파 혹은 민주당 쪽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공화당 일부도 그랬죠. 공화당 일부도 그랬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야, 임마 트럼프 우리의 주적은 러시아. 그렇죠. 소련부터 시작한 러시아야. 그렇죠. 1945년 우리 선배 세대 때부터 70년 동안 주적이 소련 러시아인데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 너 미쳤냐? 미쳤냐? 너 왜 러시아를 치질 않고 중국을 겨냥했냐? 그다음에 이 도라이야. 어떻게 관세와 무역이 군사무기화됐냐? 그렇죠. 전쟁을 매무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말하자면 안보 외교 무기냐? 어떻게 무역이 너 경제 조질라고 지금 눈을 뒤집힌 상태냐? 이런 얘기들이 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기 어디야? 폴 크루먼. 그러니까 그 저기 어디야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민주당 성향의 경제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폴 라이언. 폴 라이언은 아마 저거죠. 저기 뭐야 그 공화당의 굉장히 핵심적인 상원의원이잖아요. 폴 라이언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라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7월, 8월 달에 미국을 휩쓸었었어요. 미국 국민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죠. 그렇죠. 중국은 자기들이 품어서 뭐 와서 또 학생들 받아가지고 또 브레인 드레인으로 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옛날에 왜 그런 프로였잖아요. 과연 내가 24시간 혹은 한 달을 생활하는데 중국 제품, 중국과 관련되지 않고 독립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중국하고는 익숙하게 돼 있었는데
중국하고 중국 주적으로 돌려버리니까. 그것도 무슨 뭐 야 너가 뭐 중화주의 하지 마 이런 뭐 이런 저기 이념 전쟁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야 그 저 미사일 이거 뭐 좀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는 원래 우리가 논리상 크루그만의 판단에는 파지티브 쌈이야. 서로 협상하고 상호 이익을 주고 뭐 하고 하는 거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아니고 협상이야. 위닝 게임이야. 그런데 이걸 경제를 갖고 무기로 해갖고 중국을 목조르겠다고 그렇죠. 덤벼드니까 너 돌았냐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아무리 무식해도 지금도 인정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 얘기가 들어갔죠. 많이 그렇죠. 한 5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이거 미중 전쟁 에스컬레이션 된 과정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7월달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2, 4분기 때부터 4%대 성장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 4분기 4%대 성장이 확실해지니까 7월 달부터 42%. 340억 달러 그렇죠. 규모에 대한 관세 했고요. 8월 달에 추가 160억 달러, 누적 500억 달러로 규모 관세 시작했죠. 예. 관세가 관세 전쟁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9월 18일 우리 문 대통령 저기 그 평양 가던 이렇게 그 역사적인 행보는 극존칭해져요.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옥보를 옮기시어 휴전선을 건너서 평양을 가시던 날 새벽에 이 천하의 역적 트럼프가 방북 기념 선물로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때려서 이 흉악한 자가 우리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산으로 떠받드시는 중국의 관세 전쟁을 총 누계 2,500억 규모로 2,500억 달러 규모로 확전하는 만행을 저질러 싸웁니다. 이렇게 아마 아침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분홍빛 꿈을 그때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꿈이 많아서 그게 어떤 타격인지 생각도 안 하고 평양 가서 나한테 오금이 저려서 못 갔을 것 같아. 이 사람 깡도 좋아. 머리가 없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부자라고 뭐 요새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차마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존경해요. 그 왜 뭐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해서 우리 이병태 교수가 확정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경제학자도 심리학적인 표현을 하는데 필코 치면 아무것도 다른 것도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못 보고 가서 정말 환희에 젖어서 정말 그 기저귀 찬 애들. 거기서 웃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연기하느라고 애들 그 10만 명인가 만 명인가 뭐 그 애들이 이제 만 명인가 그 앞에 15만의 관중이 있고 만 명 이상의 마스 게임 하는 애들 그 기저귀 차고 했는데 그걸 박수 치고 웃고 아름답다 그러고 그게 객관적으로는 노멀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참 이게 이 용어가 우리 동포 우리 국민 주민들한테 그 어린 아들한테 노예들의 군무라고 우리 규정을 하잖아요. 네, 노예들의 군무죠. 그 앞에서 그렇게 대통령 부처가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다 그걸 하지만 분노하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빛 망상에 따라서 또 지지도가 내려오던 지지도가 한 20%쯤 뛰었잖아요. 물론 뭐 언론에 여러 가지 그게 있긴 했지만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타락한 나라예요. 정신이. 우리가 지금 정신이 타락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다시 보면 9월 18일 날 그걸 했고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10월 4일 날 펜스가 허슨 연구소 연설에서 미중 전쟁의 전모를 드러냈어요. 그렇죠. 전모를 드러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무렵이 딱 끝나니까 이게 미국이 주적이 이제 중국이고 얘들을 그러니까 관세, 무역, 그다음에 지재권 압박, 심지어 필요하다면 아직 그 카드는 안 썼는데 금융. 모든 수단을 동해서 얘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 그렇죠. 라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아니 블루포인트가 나왔죠. 이게 딱 그 구도까지 항목, 수순, 그다음에 그 영역까지. 이게 이제 그게 펜스 연설에서 블루포인트 나죠. 이게 7, 8, 9, 10 4개월 동안에 펼쳐진 일이에요. 4개월 동안에 하늘과 땅이 바뀐 거예요. 그 매티선은 미국 행동의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다 지적이 됐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메티스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파월. 쟤들은 무기를 잔뜩 쌓아놓은 애들이어서 무기 가지고 그냥 힘의 균형 잃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고 중국은 얘들은 가치와 문화여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의지 자체를 꺾어야 꺾어버려야 된다. 그렇죠. 의지를 그러니까 중국의 이 심리 상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중국은 의지의 문제고 윌. 윌. 그다음에 북한은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진영 혹은 미국의 각성된 미국이 이게 미국이 각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너스레가 아니죠. 트럼프의 너스레가 쇼가 그 리얼리티 그야말로 리얼리티 쇼가 됐어요. 세상을 국내와 세계의 여러 가지 그 국제정치 원칙, 국가의 행동 그 내용의 게임의 패턴을 트럼프가 너스레를 떨면서 쇼를 하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개인도 개인이지만 미국 쪽 자료들 보면, 그러니까 이 흐름이 트럼프란 인물과 만나면서 미국의 각성을 이뤄내면서 이게 미국의 메인스트림이 돼버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전후 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47년. 트루만 닥트린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기본 원칙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 소련 및 러시아에서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 거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나 이제 지재권이나 그다음에 인권 체제, 중국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걸로 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이 와중에서 중간 선거를 이긴 거야. 그리고 선방한 거야. 선방했죠. 대단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 할게요. 한국에서 정치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공부 안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 안 아니고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와서 우리가 우리 박주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울지 못해서 웃고 이렇게 하는 이지만은 한국에는 국내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고는 지금은 지상으로 올라왔죠. 권력을 잡았으니까 북한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차원이 정말 카멜레온 같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치학적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참 이건 행복한 우리가 학자로서는 소재지만은 시민으로서는 그거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그냥 그때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인지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정리를 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참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학적으로 행복한 생각을 느낍니다만은 시민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또 부담은 있죠. 고민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쟁을 경제가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미국 사람들도 놀랐을 거고 우리 한국 지식인들도 경제학자들이나 아마 정치학자들이 더 놀랐을 겁니다. 특히 안보하는 사람들이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양날의 칼이어서 중국 그런 식으로 경제적 수단은 관세 같은 수단 통해서 중국을 목조르기를 하면 미국이 더 손해 볼 거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 그게 메인스트림이었잖아요. 주장이.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소련 구소련을 적으로 할 때 전쟁은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그 군사적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핵의 존재가 그렇죠.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은 내가 죽어요.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호확증 MAD라고 그러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죠. 인류 멸망. 그렇게 아포칼립틱한 아주 묵시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그리고 히틀러가 전격전을 했지 않습니까? 딱 전쟁을 하기로 해서 제덱덴부터 시작해서 체코로 가고 벨기에 통해가지고 프랑스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개시 몇 개월 만에 제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미중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네. 이거는 만만디로 간을 봐가면서 네. 상당히 장기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독특하죠. 아니야, 그게 이제 사실은 독특한 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독특한 거죠. 시진핑이 정신병자인 건데 이게 이 우리가 이제 워낙에 한 3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가물가물한데요. 네. 옛날에 그 냉전 때 공산진영,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사이는요. 경제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은 코메콘이라 그래가지고 COMECON 일종의 자급자족적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블록 경제죠. 내. 그러니까 경제로는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정 파괴. 그러니까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가지고 서로 그 핵 전략무기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그렇죠. 상태가 그게 소련 해체 전까지 1991년까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소련은 말이 되는 게 내가 너희랑 경제적으로 안 엮여 있는데 나랑 그럼 군사적으로 붙어보자 이러고서 버텼던 건데 중국은 이게 시진핑이 머리가 도라인 게 세계 시장으로부터 에너지 받아들여 식량 받아들여 기술 받아들여, 지식 받아들여, 금융 받아들여, 그리고 세계 시장에 물건 팔아. 그렇게 해서 G2가 됐단 말이야. 그래 놓고 세계 질서를 엎어버리겠다고 나오니까 발은 묶여 있는 놈이 여기 그 허리까지는 다 묶여 있으니까 가슴통까지 그러니까 팔만 들고서 싸우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 임마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G2 하려면은 어젠가 그젠가 그렇게 지금 아주 무시무시하게 에너지까지 포함된 굉장히 복잡한 다차원적인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쓸 거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어제 미국한테 다 양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소나미 피하자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화제국의 재현을 위해서 국가 총도 역량을 다 발휘하겠다.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중화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정신머리 못 차린 거예요. 이거. 정근대도 아니고 중화제국 아주 과거 중에서도 가장 머릿속에서만 있는 과거. 아주 정말 문명이 아니라 아주 아주 노골적인 황제 체제였는데 그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가 아까 이제 문재인의 분홍빛 꿈.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를 이제 사람들 눈에는 일루전으로 환상으로 2018년 올해 6월까지 지배를 했어요.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펼쳐진 일이 뭐냐면 미중 전쟁과 전후 70년 체제의 종식이에요. 종식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후 70년이라는 게 45년부터 전후 70년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주적이죠. 소련 러시아 그걸 승계한 러시아가 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 70년 중에 나중에 하반기 한 30몇 년은 중국은 소련을 겨냥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냐오냐 하고 키워준 그런 체제거든요. 이게 이거가 종식된 거예요. 이제 세계 질서, 문명 질서의 개념에서 보면 중국이 주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어마무시한 변화. 그게 변화인데, 이건 지금 뭐 국제정치적으로 조금 더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전쟁을 종결하고, 즉, 그 아주 극단적인 핵무기를 동경에, 일본에 썼지 않습니까? 나가다 그 리틀 보이. 그 썼습니다. 근데 쓸 이유가 사실은 일본 관동군, 중국과 한반도와 만주의 산지에 있는 100만 이상의 관동군을 무장 해제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고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고 히틀러는 자살을 한 상태에서 끝내려고 히틀러의 그 도움을 스탈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얄타에서 이제 그런데 소련은 또 안 놓고 소련도 2,200만 원 이런 소련에서도 사실은 힘도 없었고 그러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결국은 아주 결의에 찬 결단을 해서 핵을 썼습니다.